서울도 부족, 경기도 부족, 인천도 부족이에요. 먼저 사는 사람이 더 유리한 게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다리실 필요 없고 준비되셨으면 최대한의 경제력을 활용하셔갖고 지금 의사결정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시기에 봐도 그런데요. 집 사는 거는 지금 사는 거예요. 밀면 밀수록 더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더군다나 지금은 심각한 게 뭐냐면은 2026년도 공급이 없어요. 정부에서 좀 공급 대책을 계속 내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이 없다고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공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매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로 전세가, 월세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임차로 가실 분들한테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고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거주하기 원하는 입지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서울 따로 경기 따로 인천 따로 봤었거든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은 서울이 부족하면은 경기 인천에서 커버를 해주고 그다음에 뭐 경기가 부족하면 인천에서 커버를 해주고 지난 몇 년 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2026년도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서울도 부족, 경기도 부족, 인천도 부족이에요. 앞으로 3년 동안. 그러면은 이거는 먼저 사는 사람이 더 유리한 게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다리실 필요 없고 준비되셨으면은 최대한의 경제력을 활용하셔갖고 지금 의사결정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설프게 잘난 척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특히 남자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가 같이 오시면은 이 남편분 말 듣지 마시고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얘기 듣듯이라도 엄마, 아내 말 무조건 들으세요. 아파트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 파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주택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 팔리는 주택들은 남자들은 몰라요. 이분들은 그냥 어린애 같아.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제 리서처예요. 저는 이제 투자자가 아니라 부동산 리서처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조사를 하는 사람이고 그걸 분석하는 게 제 일인데 남자분들한테 은퇴하면 어디 살 거예요? 어떤 게 좋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공기 좋은 거.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답변입니까? 예, 공기 좋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예, 공기는요, 그냥 숨만 쉴 수 있으면 돼요. 굳이 좋을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제가 선택하라고 하면은 공기 나쁜 데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예, 죽지 않아. 오래 살아 그래도.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공기 좋은 건 뭐냐면은 이제 녹지공간 수공간을 좋아하시니까 아예 그런 것들만 있는 데를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양평, 가평, 원주, 춘천 이런 데를 너무 좋아하셔. 근데 거기에 실제 은퇴하신 분들 주변에 계십니다. 20년 전에 10년 전에 그분들 제 주변에 계신 분 중에는 100%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콤팩트 시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분들 담배 피시잖아요. 담배 사러 갈 데가 없어요. 소주 한잔 하고 싶은데 소주 사러 갈 데가 없어요. 아픈데 이게 뭐 도수 치료 마사지 받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달 살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자분들은 아파트를 좋아하잖아요. 남자분들은 아파트를 싫어해. 그리고 다 그 마당에 있는 집 좋아합니다. 마당에 있는 집 좋죠. 보기만 하면. 근데요, 여름 때 그거 제초 작업 관리 안 하면은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딱 이틀만 지나면은 개판이 됩니다. 그거 매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루 일이지. 여름 더운 날 땀 삘삘하면서 처음에는 하다가 귀찮으니까 막 누구 시킵니다 또. 그럴 거면 그런 집을 뭐하러 사요. 그냥 깔끔하게 아파트 사면 되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갔다가 시원하게 쭉 내려오고 그런 거잖아요. 추울 때도 지하로 들어갔다가 또 좀 지하 주차장에 차 세우고 와갖고 코트도 안 입고 왔지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철을 타고 왔다? 코트 끼고 목도리 하고 와야 돼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아파트에 사세요. 예, 그래서 실수하는 것들은 로망하고 현실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나는 현실을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질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 아내한테, 며느리한테,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입지가 좋아하는 주택이 최고의 정답지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답답하죠. 이게 제일 답답한데 매매 시장은요 이사 안 가면 돼. 나 돈이 없으면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그냥 살면 돼요. 근데 매매는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계약갱신 청구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2년 더 쓰는 거예요. 2+1을 썼어. 그럼 무조건 나가야 돼요. 심지어 2+1을 쓰지 않더라도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나가야 돼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 계약철에 가까우면 불안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계약 그 전세 월세 금액이 막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급이 부족하면은 전세는 무조건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값이 너무 높아서 월세로 전환이 됩니다. 보증금을 못 올려주니까 월세는 더 부담돼요. 논문 같은 거 찾아보시면요, 전세보다 월세가 15% 정도 생활비를 더 축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힘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거기다가 또 악재가 터진 게 뭐냐면은 작년에 정부가 규제를 정말 쓸데없는 규제를 하나 한 게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데 서울 25개구를 전체를 다 묶었고요. 경기도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지역 12개를 묶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만든 법인데 하나도 안정을 안 시키고 있고요. 더 불안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왜? 세입자분들한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매매를 했을 때 허가를 득하려면요, 인허가를 받으려면은 내가 다른 데 집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집에 내가 실거주를 해야지 허가를 해줘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실거주를 할 거잖아요, 사는데. 그럼 기존에 세입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긴 못해요.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일단은 이 집을 팔고 싶으신 분들은 세입자가 있으면 못 팔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는 나가야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한 건 거래가 될 때마다 세입자가 살 수 있는 주택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럼 만약에 서울에 있는 모든 주택들이 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의해서 거래가 되잖아요. 임차 세대가 빵이 됩니다. 그럼 서울은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저는 필요한 법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악법이거든요. 이걸 왜 만들고 왜 시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임차 시장은 너무너무 안 좋아질 것이다. 이사하실 분들은 웬만하면 늦은 말은 하시고, 아니면 미리미리 알아서 좀 여러분들 보금자리를 마련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고요. 이거는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정치인들한테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정답이 진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시는 분들은 강남권에 뭐 80평대 사시는 분들도 두 분 사시는 분도 있고요. 아크로리오 파크 이제 되게 유명한 조합장님 사시는데 그분이 이제 한 90평대 사시는데 방이 6개예요. 드레스룸이 4개고 방 하나 쓰세요. 나머지 5개를 비워두셔. 예. 근데서 조합장님 이거 여기서 왜 사세요? 그랬더니 그거 나머지 비워두는데 거의 오지는 않지만 혹시 애들이 올까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팔면 어디가?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도 리서치를 해봤는데 60평대 살던 분들이 40평대 가잖아요. 너무 좁대. 보통 일반인들은 20평, 30평대 살잖아요. 40평대 때만 가도 넓은데 이게 상대적인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평형대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형이 인기가 있는 지역이 있고요. 대형이 인기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재테크 측면에서 하실 필요가 있는 분들은 하시고요. 아니면 안 하셔도 된다. 그럼 대형평이 먹히는 데는요, 진짜 말 그대로 입지 좋은 곳들은 대형평형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강남구 뭐 이런 거죠 그냥. 그래서 나 압구정 현대아파트 60평대 살아. 그냥 부럽잖아요. 친구하고 싶고 사돈 맺고 싶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이 있는데 제일 저렴한 동네가 연천군입니다. 연천군은 평당 400만 원 해요. 정말 싸죠. 그러니까 30평대가 뭐 1억 정도밖에 안 해요. 인기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연천군에나 100평대 아파트 살아. 부러워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거기는 100평대 사면 안 돼요. 아무리 싸도. 그래서 거기는 그냥 수요가 많은 30평대가 제일 수요가 많아요. 30평대나 20평대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 지역들은 30평대나 20평대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난 여기 사는 것들 자체가 부러움인데 거기에 대형 사러, 이거는 정말 부러움이잖아요. 그런 입지는 딱 서울서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정도. 나머지 송파구도 30평대가 인기가 많아요. 과천은 예전에 40평대 이상이 인기 많았는데 거기도 이제 30평대가 인기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대구는 수성구 정도, 그다음에 뭐 부산은 해운대구 정도 빼면은 전국적으로도 그냥 표준은 스탠다드는 전용 84 국민 평형 그거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강남구, 서천구, 용산구, 뭐 수성구, 해운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대형 사시는 분들은요, 다운사이징이 아니라 빨리 파세요.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국평 사세요. 국평 국민 평형. 네.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집을 갖고 있으면 세금 폭탄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다주택자 중과는 집을 팔 때 양도 차익 소득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 세율이 45%까지거든요. 2주택부터는 20%를 가중해서 65%, 3주택부터는 이제 30%를 가중해서 75%입니다. 여기다 지방소득세 10%까지 붙이게 되면은 82.5%를 내는 거예요. 많이 내죠. 세금 폭탄이 맞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PD님은 이제 시세 차익이 한 10억이 났습니다. 세금으로 8억 2,500만 원을 내야 돼요.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한 1억이 더 올라갈 것 같아. 내년은.
후년은 또 2억이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럼 안 팔 것 같아요. 안 팔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집을 안 갖고 있거나 이제 부동산이 폭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인구의 한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를 하면은 아마 이 유튜브도 부정적인 댓글이 막 달릴 거예요. 부에 붙잡은 얘기도 슛만 쳐도 제가 나와서 슛만 쳐도 저 폭등주의자 뭐 이렇게 나온다고. 저는 폭등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말씀이 뭐냐면요. 대부분 안 팔아요. 매물이 묶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잖아요. 또 올라. 제 매물이 없어서. 그럼 누가 팔아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갖고 있는데 가격이 안 올라. 이건 팔아야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갖고 있는 게 맞고요. 세금을 내더라도 그리고 82.5%를 평생 낼 거 아니잖아요. 뭔가 정권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또 세제가 완화되거나 그런 기간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버틴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세금이 완화되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때 팔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건이 집값이 매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집이어야 되지 올라가지 않는 집은 그냥 일반적으로 중과하지 않아도 세금이 아깝다. 재산세도 아깝다. 네, 그런 겁니다. 네. 이것도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이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는데 추천하는 주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연금은 수익률이 한 2% 전후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정확히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바뀌거든요. 제가 처음에 알아봤을 때는 2.5%인데 조금 내려오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2%대라고 들었는데 근데 내 그 주택이 매년 5%씩 오르고 10%씩 올라요. 그럼 주택연금 받을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시세 올라가는 게 더 이득인데 아니 돈 필요면 팔면 내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까 똑같아요. 지금 조건으로 가입하면 지금 조건으로 이제 연금을 받는 거예요. 주택 시세가 빠져 연금이 안 깎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안 팔리고 시세도 안 올라가고 심지어는 주택이 가격이 빠질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파트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주택연금 무조건 가입하세요. 너무너무 좋고 이거를 부모님 효도 상품입니다. 솔직히 그거 자녀들이 물려받지 않길 바래요. 저는 그런 것들은 그냥 부모님들이 평생 사시다가 거기서 나오는 연금 받으셔갖고 평생 다 쓰시고 돌아가세요. 이게 낫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주택연금 가입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제가 리서치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답이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이거는 답은 없어요 일단. 근데 이제 이게 실버타운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가신 분들은 실망을 많이 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가셨던 분들은 좋아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보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얘기는 저는 그냥 일반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제 혼자 하는 것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놀 곳도 많고 할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실버타운 가셔야 되는 분들은 뭔가 해야 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억지로 이끌려서라도 거기 가면 할 수 있으니까 커뮤니티도 있고 그리고 밥도 다 해줘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주고 그다음에 또 상주하고 있는 간호사도 있어서 뭐 살짝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도움도 받을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생활들이 편하신 분들은 실버타운 가시면 되는데 아무거나 가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보증이 되는 그런 사업체가 운영하는 실버타운이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사기꾼 놈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 분양 대금만 처먹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실버타운은 비싸요. 그러니까 싼 데는 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아이러니한 건데 결국은 집도 마찬가지고 실버타운도 그렇고 좋은 데들은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적은 돈으로 선택하라고 하면요. 실버타운 전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돈으로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싸고 좋은 건 없으니까 싸다 이상한 거야. 분명히 뒤통수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대로 한번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평을 들어보세요. 한 명한테 안 돼요. 여러 명한테 들어보셔야